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61장 위하장이라 하는 것은 아래가 된다라는 말은 몸을 낮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몸을 낮추는 자세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몸을 낮추는 자세로 큰 것을 이룬 것을 꼽는다면 노자는 항상 물을 대도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이라 하는 것이 가장 낮은 것으로 흐름으로 해서 수많은 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 큰 바다를 성취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의 이 구조는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더 큰 것을 이룸으로 해서 윗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반성법, 반대로 이루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 스스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작은 나라들이 모두 우리에게로 찾아들게 되고 많은 나라들이 찾아들게 되면 저절로 왕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래 하자는 몸을 낮춘다라는 뜻으로 겸양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이러한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60일에 위하라 하는 것은 바로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류라고 하는 것으로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대국자는 하류라,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류처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래 하자가 뭘 말하게 되느냐, 이렇게 대국이 몸을 낮추면 천하지 교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만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지 비니니 이 아래 하자를 동물로 비유하면 뭔 글자가 나오느냐, 암컷빈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하의 가장 암컷이 되면 여기에서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이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한 존재이고 또 아래에 있는 존재를 말하지만 이 약하다가 뭘 만들어내게 되느냐,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컷빈자는 약할 약자와 아래 하자와 동시에 고여정자 뜻으로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대해는 이 비하 자처라, 큰 바다라는 것은 낮추는 것으로 자처한 까닭에 소위로 능납 백천지소하야, 이 때문에 수많은 시냇물을 받아들인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낮춘다라는 하자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큰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바다는 아래로 낮추게 자기 몸을 낮춘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 진시황 당시에 이사가 간 진앙 축객서에서 말했듯이
하해는 불택쇠류라. 하해라 하는 것은 쇠류를 가리지 않는다. 작은 물줄기라고 해서 마다하지 않는다. 고로 바로 이렇게 작은 물줄기라고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 백천지수를 받아들인다. 고로 능성기대라. 그래서 능이 그처럼 큰 바다를 이루는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하해가 쇠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비하자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듯이 자연성대한 것이니 성교천하 기묘는 천하 사람들하고 잘 교린, 이웃나라와 잘 살길 수 있는 거, 그 오묘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비하자처라. 이처럼 국가의 외교라 하는 거 자기 몸을 낮추면서 모든 것을 크게 성취하는 거.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몸을 낮추면 결과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낮춘 만큼 큰 것이 성취돼야 되는데 만약에 몸을 낮추기만 낮추고 얻어진 것이 없는 몸을 낮춘 거라면 이게 뭘까? 이것은 비굴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몸을 낮춰서 반드시 성취할 대상이 바로 대성인 것입니다. 크게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얻어지는 게 없이 우리가 몸만 낮추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이 앙컷빈자는 뭔 뜻이 되느냐? 그래서 이 글을 가만히 봐보시면 아래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변하니까 암컷빈자로 나왔고, 이게 일변, 그러면 두 번째 암컷이라고 하는 의미가 변하니까 뭔 글자로 나오느냐? 고요정자로 나온 것이에요. 고요정자로. 이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겨낸다라는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동할동자 뜻이에요. 이게 고요해야 동한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이 수많은 일의 동변, 바꿔 말하면 변동, 수많은 일의 변동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자, 이처럼 우리 한 사람 마음으로 하면 그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을 낮춰서 항상 안정된 그 자세로 그 동한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정이 아니라 바로 고요함으로 가장 그 몸을 낮춰서 밑바탕을 삼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이라 하는 것은 암컷이고 양이라 하는 것은 수컷이다. 이게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분류한 것이냐면 형태 분류입니다. 형태로 보면 음양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온다. 그런데 암컷은 고요함을 주장하고 수컷은 움직임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행동의 양상인 것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데에 동정으로 나오면서 소위 남녀의 개념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행동 양상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정으로 승정이니 고요해야 우리는 고요한 것으로 동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으니 이 뜻을 바로 이 동정의 개념인데 고요함으로 동한 것을 이기는 행동 양상인데 이것을 형태로 비유하면 암컷으로서 수컷을 이겨낸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고요정자가 뭔 뜻이 있느냐? 바로 이것은 큰 근본이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인데 바로 큰 근본이 정립이 되어야 우리의 현상 작용을 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유약하고 그 유순하고 고요함으로써 그 모든 활동적인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이 있어야 바로 이런 지엽적인 행동 양상과 같은 것들을 절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국지군이 큰 나라의 임금이 겸양으로서 스스로 몸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몸을 다스리면서 거고치하라 높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 겸양하류이 교어 소극일세 바로 이처럼 이미 겸양하고 이렇게 가장 하류로서 작은 나라하고 외교를 벌리기 때문에 시로 불로이자이교 이래서 힘들지 않아도 전로 외교에 도움이 되고 말이 없어도 전로 작은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겸양한다고 해서 작은 나라가 깜보느냐, 이건 능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대국이, 그래서 큰 나라가 이하소국이면 작은 나라에게 이렇게 겸양으로서 몸을 낮추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국을 취하는 법이고, 소국이 이하 대국이면 작은 나라가 대국에게 몸을 낮추면 또한 오히려 대국을 취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이 아래하자 가장 낮추면 모든 것을 취하다 글자를 딱 바꾸면 뭔 글자가 나오느냐, 물로 말하면 들일납자예요. 낮은 곳이 있으면 수많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낮추면은 그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대국이 하어 소국자는 대국이 소국에 낮춘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아래 하자는 소국이 대국에게 낮춘다라는 것이나 대국이 소국에 낮춘다라는 아래 하자는 똑같은데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글자라도 대국이 소국에게 낮춘다 이 말은 뭔 글자의 뜻이 강하냐면 자비를 베푼다 뜻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국이 대국에게 낮춘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경한다 뜻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똑같은 글자라도. 그래서 대국이 소국에게 낮춘다는 건 뭐냐? 무지은영하고 자꾸 은혜와 은택과 영광으로서 그들을 다 어루만져주고 통지 덕신하여 그들에게 덕과 믿음으로 서로 통하면서 망기대의 축기손이 그 자기 나라가 크고 작은 나라가 크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축기손이 그 작다라는 그 나라들을 길러주는 것이니 이것이 차시 대국이 정냐라, 이것이 대국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 나라를 사랑으로 다스려주면 작은 나라들은 절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몸을 낮춘다는 것은 여기에 글자는 공정정자가 뭔 뜻이냐면 우러러앉자나 받들다의 개념이 다 뭐냐, 이게 존경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대국의 천의를 우러러보고 그 지방에서 나온 곡물을 가지고 받들어 갖다 주면서 존기대의 보기소하며
그 큰 나라를 존경하면서 우리의 작은 나라를 보존하고 안기소위 종기되니 바로 우리나라가 작다라는 걸 분수의 편히 여기면서 그 큰 나라를 추종하니 차시 소국이 정냐라. 이것이 소국으로 고요함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어디 그라고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냐면 맹자하고 같은 것이에요. 바로 맹자께서 이 대국으로 사소자나 작은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 여기도 섬길 사자 썼지만 사실은 사랑할 자자예요.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겨서 사랑으로 베풀면 이 사람은 낙천자다. 천도를 즐기는 자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뭘 얻느냐? 득천하하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소사대자나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뭔 사람이냐? 외천자야니. 이 사람은 낙천이 아니라 천도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니. 바로 외천을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보기국냐라.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섬긴다라는 거, 이 섬길 사자, 대국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이 섬길 사자, 이 뜻을 노자는 아래하자를 쓴 것이에요. 노자는 뜻은 같은 뜻이에요. 맹자하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되느냐? 이 글자가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호카이치, 호카이치. 그런데 이 의미가 뭐가 생략됐느냐? 대국은, 큰 나라는 혹하, 뭐가 있냐면 호가 소국 이 소리예요. 큰 나라는 혹, 작은 나라의 낮춤으로 해서 이게 뭘 얻느냐? 이게 소국을 얻을 수 있다. 작은 나라를 취한다. 뒷글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국이 혹 큰 소국이, 여기는 이 아래는 소국이 대국에게 몸을 낮춤으로 해서 대국이라 큰 나라를 취해서 보존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호카이치라고 하는 네 글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그래서 이와 같이 호가이치하고 호가이치라고 한 것이에요. 대국은 혹 소국에게 낮춤으로 해서 소국을 취하고 소국은 대국에게 낮춤으로 해서 대국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니 대국은 불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뭐냐? 요 겸축이니요. 작은 나라 사람들을 모두 다 함께 거두어서 기르고자 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 소국은 뭐냐? 여기입사인이라. 여기의 입자가 뭐냐? 대국입니다. 작은 나라는 이게 꼭 요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작은 나라들은 꼭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큰 나라 밑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비장을 맞추면서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큰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데에 바로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해석하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로 이처럼 큰 나라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한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 이 욕자가 사람을 겸축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 사람 큰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나 이 욕자가 뭔 뜻이냐?
이게 목적이에요. 아레하자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낮추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낮추는 목적이 뭐냐? 이걸 원한 거예요. 하고자 할 욕자. 이게 우리는 원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몸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대국지구는 기덕이 여천이라 큰 나라의 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 덕이 하늘과 같다. 그러니 하늘처럼 당이 허심으로 만기하여 마땅히 허심으로써 몸을 입고서 마음을 바로 이 하늘처럼 마음을 하늘의 허공처럼 마음을 다 비워가지고 내 일신을 망각하고 여태허지 무소불량 하며 저 허공이라는 것이 만물을 모두 포괄해 주지 않은 바가 없고 무소불 양육이니 모든 만물을 양육하지 않을 바가 없이 대국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모든 나라를 길러줘야 하는 것이니 이러면 차시 천지 덕야라. 이것이 바로 대국의 임금은 뭐냐? 하늘의 덕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당하오 소국이라 스스로 당연히 소국에게 이러면은 바로 낮춘다라는 게 뭐냐? 이 글자 뜻이에요. 모든 나라를 포함해주고 모든 나라를 길러준다 이 뜻이 아레하자예요. 당연히 아랫사람 나라, 작은 나라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길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 하이치라 한다. 혹 소국의 낮춤으로 해서 소국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소국지구는 어떠냐? 그 덕이 땅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당이 유순으로 자처하여 당연히 유순함으로써 우리가 자처해서 여권원지 무섭을 승천하고 마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받들지 않음이 없고 여기에 핵심이 승자예요. 하늘을 받들다. 무소불 수능이라 수능이라 이 글자 바로 이것이 바로 지지덕이라. 그러면 여기에 아래하자가 방금 말씀드린 뭔 뜻이냐? 받들 승자하고 수능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당연히 대국에게 낮춘다라는 글자가 뭐냐? 대국을 받들고 대국의 말을 수능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혹하 대국이라고 할 때 이 하자 밑에 혹 우리는 대국에 몸을 낮춤으로 해서 대국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여기에 두 가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국과 소국,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아래 하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이 낮추면 각득기욕이라 제각기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 목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자는 의이 아니라 그래서 큰 나라라면 당연히 더 낮추면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상문의 큰 뜻을 종합적으로 끝맺는다. 대국이 하어 소국이면 자,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낮추면 소국은 난기천이하여 소국은 그 하늘의 위엄을 우러러서 그 덕을 품고 그 은덕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작은 나라가 대국에 낮추면 대국은 이 천하 모든 나라를 똑같이 봐주고 이 허심만계를 한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잊은다. 왜 대국이 성질이 나느냐? 작은 나라가 비위를 건드니까 성질 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것은 어떻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낮춤으로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역사에서 보면은 수많은 임금들이 왜 패망하느냐,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데에서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그 우세를 부리기 위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전쟁하지 않고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이 뭐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 그 나라의 임금으로 하여금 교만하여 의기양양하게 만든 것. 그러면 임금들도 의기양양한 것이 꼭 어디서 나오느냐? 궁궐을 크게 짓고 나라에 채무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러면 스스로 내부에서 경제가 고갈돼 가지고 외국을 침략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국시대에 자주 써먹었던 방법으로. 꼭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를 고갈시키는 방법. 싸우지 않고. 그때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임금들의 그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것. 올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면 겸손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교만하면 나라를 잃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